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관리가 그래도 잘 이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메나텍에서 가장 중요한 당 영양소 엠브로토스죠. 그것이 과치와 비전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당 생물학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모든 우리 몸의 세포의 얼굴이죠. 당사슬이. 그래서 자, 저는 누구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그 진료실에 있습니다. 지금 전 내과 의사로서 그 38년 동안 그 환자를 한 120만 정도의 진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를 전문가이면서 메디텍 PPD로서 건강 전문가를 양성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제가 바이퍼트 두 가지의 전문가죠. 여기 계신 분들처럼 건강을 도와주면서 건강에 대해 관심 있는 그분들을 어떤 건강 전문가를 만들어 도움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라테크의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세포가 액티브하게 해서 우리 삶이 액티브하게 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메라텍을 만나기 전에는요, 제가 38년 동안 진료하면서 처음 20년 동안은 똑같이 환자 오시면 진료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하고, 또 그 검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약을 투여하고 짧은 간단한 건강 지식을 가지고 환자한테 전달해서 그 치료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제 이게 수도꼭지에 있는 물을 흐를 때 수도꼭지 잠그면 되는데 물을 넘칠 때 이 바닥에 있는 물을 그냥 물걸레로 닦는 역할만 해왔던 것이죠. 근데 많은 고민과 많은 환자들이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 정말 그 대학병원에 의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지 않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대에서는요, 한계가 뭐 대사, 뭐 에너지 대사라든가, 뭐 유전자라든가, 뭐 단백질 여기에만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메라텍 만난 후부터 제 삶이 바뀌게 된 거죠. 제가 메라텍을 만나게 된 것, 그다음에 그 당생물학과 당 영양소를 만나게 된 동기가 바로 2006년도 5월 아, 달에 나 계속 누르는데 안 하버의 되는데? 생활교과서 저자인 닥터 머레이 박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대전에서 전문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닥터 머레이 박사께서 이 하버스 교과서를 교과 저자이면서 1995년도에 96년도에 당단백질이라는 챕터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당생물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당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듣는 거죠. 그래서 제 삶이 남들이 모르는, 여러분들 그렇지만 남들이 그 모르는 거 있잖아요. 남다른 식견을 보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을 통해서 당단백질, 당영양소에 대해서 알게 돼서 메라텍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메라테크의 그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가 굉장히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건강과 질병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메라테크의 를 알게 됐고 당생물을 알게 됐고 당영양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당생물학은 뭐예요? 탄수화물 학문이에요. 자, 건강과 질환에 있어서 당의 역할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당 영양소는요, 바로 그라이크누트런트 엠브로토스입니다. 세포의 얼굴인 당사슬을 구성하는 8가지의 필수당을 공급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고, 당생물을 기초로 됐을 때 우리의 당 영양소의 가치를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봤습니다. 당생물학 연구 논문을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자료 검색을 판매들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당생물학의 논문을 봤습니다. 12,345. 바로 엄청난 만의 당생물학, 여기에 등록된 논문 수만 이렇게 많습니다. 2021년도에 938개 논문이 있고요. 이렇게 당생물학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모든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단백질, 뭐 유전학, 뭐 대사학 뭐 그런 것만 알고 있었지만은 새로운 분야의 어떤 를 배울 때는 어떤 기존의 낡은 사고를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모든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3단계를 거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엠브루토스 당뇨철을 환자분들한테 전했을 때, 많은 의사들한테, 많은 사람들 전해졌을 때 막 비웃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 화를 내요. 사기꾼 의사라든가, 그 다음에 그 환자분들이 그 다른 그 의사분들이 비웃고 막 화를 내고 좀 저한테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세 번째로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여기에 알게 돼서 이 메라텍에 와서 에메르토스를 뭐 가치에 대해서 알고 또한 복용을 하고 또 건강해지고 그래서 같이 함께 해서 자명한 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에메르토스를 정했을 때 너무 비싸다. 뭐 자꾸는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웃음거리 웃기도 하고요. 화를 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꾸준히 이 당뇨수를 전달했을 때 나중에 자명으로 간주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그건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알게 돼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 그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으십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상식이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상식이 변화됩니다. 의학도 변화되는 거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담배 인식이 많이 변화됐죠. 옛날 연식이 변화됐고 옛날에는 유전학, 단백질학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생물학을 알게 됐습니다. 당생물학에서 당뇨를 공급하는 유일한 공급 회사입니다. 메타텍 회사가 생명과학에서 당생물학 연구를 활발하지만은 제약회사라든가 건강기능 식품 회사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념, 상식을 벗어나는 것은 비과학적, 허구라고 비난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허구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1940년, 50년대에 그때는 의사들이요. 담배를 권유하고 심지어는 담배 광고도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이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담배에 대한 인식 같은 거 1950년대 이전에는 담배가 건강에 해를 끼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전부 상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상식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연구가 되면서 상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생물학입니다. 자, 인간의 유전자를 규명 계획을 1990년대에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에 네이처에 발표되고 사이언스에 발표된 것이 바로 사람 유전자는 약 25,000개의 유전자가 되어 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효모군이 있잖아요. 우리가 작은 효모군이 또 작지만 6,000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꼬마선충 또 15,000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파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효모, 꼬마선충, 초파리는 많은 우리가 유전자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토가 31,670개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유전자가 대개 사람 유전자가 25,000개로 보면은 별로 정말 토마토 유전자보다 오히려 적은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인간 유전자와 침팬지 유전자는 동일해요. 이게 바로 당사슬 관련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유전자를 벗어난 생명현상 열쇠가 바로 당사슬입니다. 당사슬. 당사슬 연구하는 학문이 당생물학입니다. 그래서 혈액형으로부터 암의 전이까지 관여되는 세포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포 얼굴 당사슬은 수정에도 필요하고요. 뇌도 당사슬 없으면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과학동화 2006년도에 제가 이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당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유전자와 단백질은 생체 정보를 알려주는 투톱으로 활약해 왔습니다. 이제는 스리톱 시대가 막을 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 탄수화물, 바로 당 영양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뭐 옛날에는 투톱, DNA, 유전자, 단백질이 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바로 당, 제 생명의 생명사슬은 당사슬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유전자, DNA 유전자가 있죠.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노믹스고 프로테믹스고 유전학이고 단백질학이고 이게 당질학입니다. 당질학에 대한 연구, 그에 대한 학문이 바로 글라이코믹스 당질학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개념이죠. 완전히 우리의 혈관 내피세포 당사슬을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과학이 발달해서 알게 된 거죠. 단지 40년 전에는 전자현미경으로 발견되었죠. 그때는. 최근 20년 전부터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당사슬을 보면은 이 당사슬 안에 내피세포에서 계속 당사슬을 만들어냅니다. 이 당사슬이 1나노예요. 산소의 10개 크기인데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이에요. 여기 머리카락이 10만 분의 1입니다. 이 혈관벽이 이렇게 당사슬로 덮여 있는 것을 옛날에는 몰랐던 것이죠. 이것이 동맥경화 원인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일반을 위해서 어려운 당생물에 대한 이해를 왜 할까요? 제가 엠브로터스가요, 당연소가 신체 건강 유지하고 건강 회복에 직접 관여를 하게 됩니다. 당생물학적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지 당 영양소 역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의 세포에 있는 당사슬이 변형된 당사슬을 정상화시키고 정상 당사슬을 유지하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 영양소에 믿음을 가질 때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 생물학을 어느 정도 우리 세포 표면에 당사슬이 있구나. 당사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당사슬을 만드는 영양소 바로 당사슬을 만드는 영양소가 바로 엠브로토스다. 그래서 우리가 당사슬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정상화시켜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한 질병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귀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영양소는요, 생명의 달콤한 언어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사슬은 이렇게 당사슬을 뚝 빼먹기 덮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도 우리가 당사슬이 빼곡하게 있어가지고 세포에 영양 공급을 해줍니다. 자, 탄수화물은 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탄수화물 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의학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에너지 공급, 살찌는 것, 나쁜 것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당사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에 매끈하게 이렇게 그 세포 그림이 옛날 이렇게 되어 있었죠. 핵이 있고 스포츠가 있고 겉에는 이렇게 매끈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실제로 세포가 당사슬이 덮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포 표면에 이렇게 그 당사슬이 있는데 당사슬은
뭐 갈락토스, 우유에는 갈락토스, 글루코스, 만노스, 퓨코스, 자이로스, 에나세틸유라미산, 에나믹 브룩사민, 에나세틸 갈록사민이라는 탄수화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세포들은 속에 핵은 없어도 바로 당사슬이 없는 세포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코로나에 있는 그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스파이크 프로테인, 그것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당사슬이에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핵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리보솜도 없어요. 복제한 기계가 없습니다. 근데 당사슬이 있어요. 이렇게 당사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퍼스 생화학책에 있는 닥터 머레이 박사가 1996년도에 처음으로 그 자연계에는 200여 가지의 단당류가 있지만은 인체 8가지 당이 단백질을 내 당사슬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한다고 1996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당사슬, 이 단백질이에요. 이것을 만드는 탄수화물이 8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백질을 갖다가 당사슬 부과되는 것이 바로 단백질에 당사슬 부과되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단백질에 당사슬 부과되어 있잖아요. 자, 유전자에서 여기 핵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있습니다. DNA에 유전자 정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RNA에 일부 복사해가지고 여기 리보솜에서 이 바탕으로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자,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은 인간이 여기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과정을 여기에서 단백질에서 단백질 품질 관리, 단백질 올바른 기능을 하게 되려면은 당사슬이 붙어야 됩니다. 이 당사슬을 붙는 이 과정, 여기서 소포체에서 그 단백질 만들어 여기서 당사슬 붙고 여기서 볼리체에서 이 하나씩 여기 깎이고 붙이고 해가지고 그 세포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인간으로선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 세포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되거나 이게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은 질병에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백질의 당사슬을 붙이는 데 있어서 꼭 이게 바로 당 영양소인 것이죠. 이것이 부족하거나 또 이제 부족하고 그러면은 바로 이 당사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돼서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예, 만들어집니다. 그 세포 얼굴, 여러분들이 유전자를 갖는데 뇌라든가 콩팥, 간, 허파, 비장, 흉성 이 모든 것 유전자를 갖지만은 각 세포마다 당사슬이 다릅니다. 이 당사슬의 차이에 의해서는 이렇게 우리 몸에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저는 혈액형을요, 이 메네텍 만나기 전까지는 혈액형의 그 원리를 몰랐습니다. 많은 아마 의료인들이 당사슬이 차이로 결정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 O형이 기본형이에요. 자, O면 기본 틀입니다. 이게 당사슬 틀인데 바로 A형은 바로 이렇게 에나시릴 갈락토사민이라는 탄수화물이 더 붙어 있습니다. B형은요, 갈락토사민 탄수화물이 더 붙어 있어요. 이렇게 A형, B형 이렇게 다릅니다. O형이 기본형이죠. 그래서 A형에 있는 혈액을 갖다 B형 있는 사람한테 주면은 혈액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혈액사고가 바로 이 당사슬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의사분들한테 대부분 의사들 말씀드리면은 혈액형이 당사슬로 결정되는 것을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은 우리가 그 하나의 남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의료인들도 모르는 걸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정자, 난자, 뇌라든가 코점막, 귀점막, 유장점막, 코점막, 기관점막
모든 관절, 그다음에 이렇게 줄세포라든가 혈관이라든가 뭐 세포들, 모든 세포들이 당사수로 덮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사수라는 일이 뭘까요? 자, 1995년도에 네이처지, 세계적인 저널인 네이처지의 그 겉표면에 처음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네이처지에 나온 것인데, 자, 이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과 책, 간질액이죠. 속에서 각종 호르몬, 미네랄, 비타민이 혈액, 세포로 갑니다. 이걸 바로 인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독소를 구별해 면역작용을 하는 것이죠. 세포끼리의 의사소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95년도 네이처지에 처음 나온 겉표면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당사자들은 여러분 한 개 세포당 대개 10만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개 3, 4만 개 있고요. 질병 걸린 부위는 당사슬이 변형되어 대략 10,000개이라고 변형되거나 10,000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정말 놀랍게도요. 이렇게 2012년 11월 6일 날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표가 된 논문이 있습니다. 발표된 게 있는데 그때 당시 요약한 것을 보면 건강에 대해서 요약한 걸 보면은 주요한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정말 심오하게 당사슬이 관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여러분들이 당사슬이 관여된다고 생각하고 되십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은 세포와 병균 사이에 대부분 당사슬이 관여되는 거예요. 당사슬 변화가 암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원인과 진행에 연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사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 의료인들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정말 세계가 정말 그 공포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언급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논문은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치료에 대한 전략 같은 거를 이야기하지. 여러분들이 우리 세포 얼굴에 당사슬을 덮였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세포 얼굴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세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그 이렇게 숲을 볼 때 세포에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고 이렇게 풀처럼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세포 표면에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변해요. 우리 세포 표면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당사슬은요, 계속 이렇게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사슬이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바뀝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고 영양소를 항상 잘 복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당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세포에 계속적으로 변해요. 이게 태아 주기세포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태아 주기세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아를 만들어요. 아기를 만드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여러 세포를 분화돼서요. 세포마다 당사슬이 달라요. 뇌도 다르고 간도 다르고 폐, 위장 모든 근육 같은 거 다릅니다. 이 세포로 생적으로 정상적으로 분화가 되는 것이 분화되기도 하고요. 공황세포가 잘못된 우리 생활 습관, 그다음에 잘못된 당뇨 수 없으면은 암세포로 변해되거나 질병세포로 바뀝니다. 이게 당사슬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당사슬을 바뀌더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항상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생활 습관과 충분하고 골고루 영양소 섭취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사슬이 대부분 질환에 관여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에이즈라든가 인플루엔자라든가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비형 간염,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뭐 이렇게 여러 헬리코박터라든가 콜레라, 대장균 모든 질병이 관여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당사슬의 몇 가지 기능, 일부의 기능을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세포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세포막을 만들고, 여러분 콜라겐 아시죠? 잘? 콜라겐이 당단백질이에요. 우리 콜라겐, 엘라스틴, 그다음에 혈액 응고, 피브린이라든가 골수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 점막,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점막,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미네랄을 갖다가 전달하는 역할, 호르몬, 그다음에 그 항체 역할, 면역클럽의 역할, 이것이 바로 면역에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에 정말 수많은 단백질 분해 요소, 핵산 가수 분해 요소, 또 당분의 요소, 응원제들이 때문에 당단백질이에요. 또 세포가 아까 인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세포끼리의 호르몬 수용체 역할을 하는 거고. 바이러스 세포, 박테리아 세포, 독소와 세포 인식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부족하면요, 여기에 일부 뭐 관련 질환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가 잘못돼서 당사를 잘못돼서 류마티스 관절염, 뭐 골관절염, 루푸스, 피부건염, 다발성경화증, 당뇨병, 건성, 알레르기성, 과면역 때문에요 알러지가 생기고요, 천식, 비염, 두드러기, 습진 같은 게 생깁니다. 점유형 반응, 여러 가지 암, 세균감염, 바이러스 감염이 관여되는 거죠. 그다음에 학습장애, 취집중장애, 뭐 여러 가지 관여되는 것이 당사들이 문제가 되면은 이게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우리 세포의 생존과 기능에 절대적으로 필수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세포과의 대화, 또 항체 기능, 항감염 기능, 세포 면역 및 면역계의 조절 기능, 암세포의 성장 및 전해 억제, 그다음에 대사관계, 호르몬 조절 기능, 항산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항산화작용하는 거죠. 중추기에도 관여된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여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 몸에 정말 당사슬이 있는데 여러분들 혈관은요 통증이 없어요. 위장도 당사슬이 떨어지는 처음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도 처음에 통증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똑같이 이게 당사슬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혈관도 당사슬로 쫙 덮여 있고 우리 몸의 방어벽도 당사슬로 덮여 있고 이 점막, 바로 세포를 보호하는 건데 점막으로 되어 있죠. 위장관, 호흡기계통, 요로계통, 상피세포에서 전부 덮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혈관을 볼게요. 당사슬 손상과 복귀의 당사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혈관벽을 보면은 우리가 당질 지수 높은 것, 여러분들 뭐 콜라라든가 뭐 피자라든가 뭐 떡볶이 라면 막 당질 지수 높은 걸 먹으면요 당이 탁 올라갔다가 혈당 떨어져요. 그러면서 혈당 절당 빠지면 스트레스 호르몬 나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면 이렇게 당사슬이 떨어져 나갑니다. 스트레스, 심한 운동, 또 심한 운동을 평소에 안 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카페인 중독되신 분들, 뭐 술, 담배, 나이 들면 떨어져 나가죠. 탈수되면은 당사슬이 떨어져 나가고, 추위 노출 오래되거나 뭐 정말 추위에 떨어서 죽는다든가 함재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 당사슬이 바로 여기 있는 그 혈관벽에 있는 그 내피세포, 혈관벽에 있는 세포에서 당사슬을 못 만듭니다. 막 떨어져 나가요. 근데 당사슬 손상과 회복은 우리 신체 세포 내에서 끊임없이 역성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혈관뿐만 아니라 위장, 뭐 호흡기 계통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당뇨원소 공급으로 손상된 당사슬을 복구시켜야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생활 습관과 당뇨원소를 비롯한 영양소 섭취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만들려면. 자, 이렇게 모세혈 혈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100분의 1mm, 정말 10마이크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대 의학에서 신경을 안 쓰는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자, 잘못된 생활 습관, 당 영양소 부족하면은 이것이 바로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영양공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영양을 못 해줘서 이 혈액에서 간질을 통해서 영양공을 호르몬이 못 가고 영양소 못 가가지고 이게 또한 그 이렇게 잘 먹고 잘 산소가 잘 배출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소한데 당뇨에서 부족하면 여기 이 안에 혈당이 못 가요. 여기는 높아져요. 콜레스테롤도 못 갑니다. 그러면 높아져요. 근데 현대에서는 여기 안에 있는 혈액에 있는 당만 떨어뜨리려고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혈관 잘 시켜서 당뇨소를 잘 먹어서 이 세포가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신경을 못 씁니다. 이게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당뇨소 및 영양소 공급해주면은 이렇게 치유되고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하면 잘 세포들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증 동맥경화증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연병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요 동맥경화 주요 원인이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의료계에서도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새로운 관점을 보는 거예요. 고지혈증 너무 높으면 약을 써야 되겠지만 주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동맥경화의 주 원인은 혈관 내피의 당사슬이라는 거죠. 그래서 혈관 내피의 당사슬이 동맥경화와 연관된다. 그 증거를 보면은 이렇게 당사슬이 있거나 없거나 보면은 정상적인 당사슬이에요. 정상적인 혈관벽에 있는 당사슬입니다. 비정상적인 당사슬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이게 혈관이 사라질 수가 합성이 안 돼갖고 혈관이 확장이 안 돼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아니, 정상적인 혈압이 안 올라갑니다. 장벽이 되어 있죠. 혈액에 있는 게 백혈구가 안 나갑니다. 이게 없을 때는요, 바로 산화질소 나오지 않아서 혈관도 딱딱해지고요, 혈압이 올라가고 거대 분자가 바깥으로 투과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혈소판이 부착되고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죠. 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정상적이면 염증이 바깥에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맥경화 이렇게 혈관벽이 문제가 되면은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사슬이 제대로 없으면은 백혈구가 빠져나가요. 자, 보세요. 이렇게 당사슬이 정상적으로 있으면은 세포가 백혈구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주위에 염증을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뇨소가 함정증 기능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혈관벽에 있는 당사질이 올바로 있으면은 백혈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콜레스테롤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주요한 동맥경화 원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콜레스테롤 엄청 중요합니다.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이 있는데 여기 정말 중요한 이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지질인데, 자, 콜레스테롤 중요한 역할인데 결과 말씀드리고 콜레스테롤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포막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세포막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근데 더군다나 또한 이 콜레스테롤이요, 여러분들 성호르몬 만드는 역할을 해요. 여기 이제 부산이라는 부신입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 만드는 정말 그 부신 피질 호르몬 DHEA라고 코티졸 만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이 부신 피질이 콜레스테롤 약을 쓰게 되면 이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기억력 감소가 될 수가 있고요. 세포막이 손상돼서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억울한 거죠, 사실은. 누명상한 거예요. 누명된 거예요. 누명을 당한 거예요. 자, 고등학교 미국의 강의를 보겠습니다. 세포막은 뭐로 이루어지느냐? 인지질,
이렇게 인지젤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지젤로 이루어졌고요. 단백질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세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사슬이 있죠. 중요한 당사슬이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맥경 원인이 이 콜레스테롤이 원인이 아니라 이 당사슬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당사슬. 이 콜레스테롤이요 세포에 항상 이렇게 가서 세포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없으면요 세포가 어떠한 그 환경에 온도가 높거나 낮을 경우에 세포가 굳어버립니다. 세포막이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막 콜레스테롤이 엄청 중요한데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그 동맥경화의 주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할 때 어떻게 보면 콜레스테롤 높으냐 LDL 콜레스테롤만 강조해야지 근본적으로 세포가 올바르게 세포가 당사슬이 잘 만들어지고 콜레스테롤이 잘 가서 쓰임을 당해서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없어지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현대에서는 무조건 올라가면은 약을 쓰게 됩니다. 30대, 20대에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또한 점막과 당사슬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우리 점막이 바로 당단백질이에요. 뮤신이 바로 점액인데 바로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못 부착하게 만드는 거죠. 박테리아가 이게 점액이 없으면 공격받잖아요. 이렇게 콧물, 기침, 뭐 여기 기관지, 코 기관지, 허파, 폐포에 이렇게 당사를 덮여 있습니다. 자, 이 점액이 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당단백질, 당사슬로 이루어지고 수분이 있어야 돼요. 등장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지 점막 이렇게 기관지를 보게 되면은 가래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점액이 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듣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기도에서는 계속적으로 가래가 만들어져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걸 보면은 섬모세포가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가래를 위로 보냅니다. 그 분비세포가 있어서 가래를 계속 만듭니다.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보내요. 그걸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당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당사슬이에요. 이거는 붙어 있어요. 이걸 계속적으로 위로 보내면서 이 가래가 넘어갑니다. 위로가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바이러스 들어와도 여기에 부착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진료병원은 코로나 환자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잘못된 생각 추가 때문에 코로나가 이게 걸리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처음에 코로나가 여기 폐포를 공격했지만 요새는 여기를 공격하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요새는 증세가 되게 이제 1종 전염병에서 2종 전염병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기 때문에 요새는 아주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점막이 정상이면은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환자분이 그래요. 오시면은 왜 코로나 있는데도 뭐 안 걸리셨냐 물어봅니다. 저는 이런 것에 방어벽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뭐 이렇게 앓고 지나가고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환자와도 뭐 걱정이 안 되고 뭐 독감 환자도 뭐 아주 걱정이 안 됩니다. 오늘 뭐 아까 방금 진료했지만은 39도 넘어간 연구원 박사가 있었습니다. 9월 달에 걸렸대요. 근데 오늘 또 왔는데 오늘도 39도예요. 면역이 떨어진 거죠. 면역이 떨어져서 한 달 전에 또 코로나 걸렸는데 오늘은 뭐 코로나는 아니지만 뭔가 바이러스가 공격한 거예요. 코로나 검사했는데 음성 나왔고 독감, 인플루엔자도 A형, B형도 아니에요. 다른 바이러스일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아마 바이러스가 여러분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수많은 바이러스가 공격을 할 겁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면역 체계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당사슬이 있으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 못합니다. 이게 깨졌을 때 당뇨, 고혈압, 고령, 영양결핍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걸리게 됩니다. 자, 위장점막도 이런 헬리코박터 이런 건강검진하면은 헬리코박터를 균이 나온다면 전부 항생제 그다음에 그 헬리코박터 균을 제균 치료하라고 합니다. 그 지금 과연 이게 올바를까요? 자, 헬리코박터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당사슬입니다. 당사슬이 별로 없죠. 이거는 바로 이렇게 되면 헬리코박터가 공격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공격을 못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생명현상의 열쇠 당사슬, 일본 문무과학성 특정 영역 연구 당사슬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헬리코박터 균과 싸우는 당사슬의 챕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터균과 싸우는 당사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N아세틸글루코사민이라는 그런 당 영양소가 있을 때 얘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3마이크로미터 초당 별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N아세틸글루코사민 탄수화물이 없을 때는요, 얘들 신나요. 왔다 갔다 합니다. 초속 1초당 21마이크로미터를 돌아다닙니다. 이게 헬리코박터균이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있으면은요, 헬리코박터균이 운동이 억제가 돼요. 또한 놀랍게도 이런 N아세틸글루코사민이라는 탄수화물이 있으면 애들이 죽어버려요. 이렇게. 이게 없으면요, 증식이 돼요. 있을 때는 다 헬리코박터균이 죽어 없어집니다. 저희 그 집사람이 손명희 대표께서 옛날 위염 때문에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약 먹어도 치료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당뇨해서 먹고 2개월 만에 유전막이 싹 항상 출혈반이 있고 위가 얇아져 있는데 몇 개월 만에 좋아져요. 이게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막는 방법은요, 올바른 생활 습관, 그다음에 그리고 살포하면 충분히 영양 섭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균을 죽이지 말고 위에 있는 균들이 뭐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면 입안에는 균들이 입안에 편성이 있다고 해서 입안의 균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방법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입안에 침 하나에 1억 개의 어떤 그 균들을 갖고 있는 거죠. 뭐가 똑같으냐면은 집먼지, 집진드기가 문제라고 해서 집에 집진기를 없애려고 그냥 수천억 개 깔려 있는 그 침대에 있는 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몸이 정상이면요,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진드기 원인이라고 해서 집진드기를 매일 수백억씩 만들어지는데, 우리 각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없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이 건강하면 알레르기 비염도 안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당사슬, 장내도 마찬가지로 점액이 있습니다. 점액이 당단백질이에요. 위에 점액이 있고요. 그 밑에는 브러쉬가 있어요. 위에는 흐르는 당단백질이고요. 밑에는 붙어있는 당단백질입니다. 이게 막 흐르게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당사슬이죠. 없으면 이렇게 문제가 헐게 되면은 이게 바로 장산부세포가 허른 거죠. 이게 깊게 파이면요, 크론병, 그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그런 거죠. 이 정상이면요, 어떠한 매운 것, 어떠한 자극적인 음식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방광도 있죠. 방광에도 이렇게 당사슬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면요, 이 안에 여자분들은 항상 균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사슬의 정상이면요, 공격을 못 합니다. 만약에 몸이 피곤하고 지치거나 당사슬이 없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날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피곤하신 분들, 커피 먹거나 술 먹거나 몸이 힘드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전막이 벗겨집니다. 당사슬이 벗겨져요. 그러면 균들이 바로 공격해요. 그 균을 내보내려고 방광이 쥐어짭니다. 그럼 방광이 아프고요, 심한 출혈도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자꾸 이 방광에는 균을 뭐 죽이면 되겠지만 죽이려고 하지 말고요, 혈액순환 잘 시키고 영양소 먹으면요, 항생제를 뭐 하루 이틀 써서 2, 3일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뭐 오랫동안 그 균을 죽여야 된다고 2주씩 먹이는, 보통 현대에서는 되게 1, 2주씩 계속 먹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자, 중추신경계도 질환과 당사슬이 관여됩니다. 당사슬은 여러분들 신경 수초와 뇌신경 세포 막은 당 지질로 이루어졌어요. 당 지질로. 당사슬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 신경전달 물질이 많잖아요. 분비, 여러분 세로토닌, 도파민,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전달이 관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뇌가 신경세포가 증식되는데 우리가 뇌를 많이 사용하거나 잘 관리하면은 신경세포들이 새로 생겨요. 확장이 관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암도 바로 이렇게 그 전형적인 뭐 세포가 변화되지만 암세포가요 매일매일 잘못된 생각 때문에 당사슬이 매일 바뀝니다. 정상적인 당사슬이고요. 이거 비정상적인 당사슬이에요. 당사슬이 이제 변형되어 있잖아요. 당사슬이. 그래서 당사슬과 그 암과 관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당단백질의 그리칸 당사슬이 증가되기도 해요. 뭐 떨어져야지만 당사슬이 많이 증가됩니다. 여기 당사슬이 정상세포는 이렇게 두 개를 있지만 당사슬이 빼곡하게 면역세포들을 방어하려고 비정상적으로 빼곡하게 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사슬이 많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이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슬이 암세포가 당상용소는요 세포 표면 부위에 부착하는 종합 원인과 경쟁해서 여기에 경쟁해서 우리가 암세포가 여기에 우리의 어떤 점막 같은 데 붙지 못하게 당사슬이 제대로 있으면은 여기에 못 붙습니다. 근데 그 항암 원인되는 물질이 이게 있으면은 여기 장세포에 못 붙습니다. 여기 근데 이게 없으면은 붙어버려요. 그 암을 대장암을 유발시켰다는 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뭉쳐 있으면요 이게 전이가 안 돼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또 수정과 우리가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 난자와 정자에 당사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당사슬이 없으면요 오늘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자, 정자가 난자 표면에 정자에 있는 당사슬, 난자 표면에 그 당사슬이 결합돼 수정되기 때문에 정자, 난자가 있습니다. 난제 표면에 이게 좀 당사슬이 어려운데 네 가지의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시알릭 X라는 탄수화물에 부착해서 수용하는데 여기에 좀 놀랍게 이렇게 보셔요. 정자에 있는 그 정자입니다. 정자 일부를 떼어서 보면은 일부 떼어서 정자 막을 보면은 이중 세포 막으로 덮여 있고 여기에 보면은 당사슬 다 덮여져 있어요. 놀랍게도 당사슬이 없으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엠브루트스를 먹고 임신을 많이 했던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병 원인이 당사슬 관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사슬인데 당사슬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요게 면역 글로불린 여기에 있는 당사슬입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세포는 비정상적인 당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정상적인 세포, 정상 당사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안 생기겠죠. 자,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정상이에요. 이게 갈락토스라는 탄수화물로 마지막에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갈락토스가 있으면요 이게 공격을 못 해요. 또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가 없으면은 그 중농도의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두 개 없으면 공격을 막 해요.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갈락토스가 다 없으면은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중증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상으로 만들어주면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자기 세포들을 공격 안 했죠. 내 세포구나. 이거는 남의 세포, 내 세포하고 타인의 세포로 구별을 못 해가지고 이게 적으로 인식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면역질이 자기 세포인데 자기 세포의 당사슬이 비정상적으로 돼갖고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정상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억제하고 경증일 때는 원래대로 치유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그 먹거리의 현실이 좀 심각합니다. 1914년도에 한 개의 사과를 먹으면 칼슘을 500mg인데 지금은 26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옛날에는 한 단의 칼슘을 먹으면 됐는데 19단의 칼슘을 먹어야 되고, 한 개 비타민 A를 섭취하려면은 지금 10개 비타민 A를 섭취하면 이걸 이렇게 섭취해야 된답니다. 복숭아 있죠. 옛날에는 한 개 복숭아를 먹으면 되는데 비타민 A를 섭취하려면 53개의 비타민을 섭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소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SBS에 나온 건데 1950년도에는 이렇게 이 정도 먹어도 충분한 영양소가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된다고 충분한 영양소를 먹으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즙 갈아 먹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짜갖고 즙 갈아 먹으면 이게 영양소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영양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즙 먹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좋아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미노산, 뭐 지방, 단백질, 여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탄지 알잖아요. 아미노산이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몸에 중요한 뭐 그 세포의 구조, 그다음에 단백질 만들고 뭐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메가3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비타민 미네랄 없으면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종합됐을 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걸만 생각했는데 새롭게 발견된 필수 탄수화물이죠. 이거 바로 그리코영양소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생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사자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졌습니다. 우리 음식에 먹는 우리가 밥, 빵, 떡, 과일에 포도당은 있고 우리가 우유에 갈락토산은 있지만은 섭취는 좀 가능하겠지만은 요즘 우리 음식에는 섭취가 다른 탄수화물은 어렵습니다. 섭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 어려운 그 당들을 갖다가 보충해야 되는데 메나테크에서 전 세계 6천여 가지의 식물을 조사해 분석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식물을 조사해 가지고 8가지 탄수화물을 만드는 탄수화물들을 만든 많은 탄수화물들이 있는 그런 그 식물을 조사해 가지고 여기서 추출해 가지고 복합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탄수화물, 8가지 탄수화물이 있는 것을 만들어내서 1996년도 하퍼스 바이오 생화학 책에 나온 당단백질의 챕터에 나온 8가지 탄수화물을 바로 엠물투스를 메나테크에서 만들어서 특허를 낸 거죠. 1996년도 교과서에 당단백질이라는 챕터가 나온 해에 벌써 이미 메나텍에서는 그 8가지 탄수화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식물에 추출해갖고 복화물을 만들어갖고 1996년도에 특허를 출원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3년 만에 나삭 등록, 정말로 일반 건강식품 회사에서 상상도 못하는 나삭 등록에 3년 만에 쾌거를 이루어진 거죠. 만약 이게 가짜라면은 나삭 등록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겠죠. 지금 나삭 등록에 퇴출됐겠죠. 나삭 등록됐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이 올바르다, 맞다, 정말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내용 보면은 환자 신체가 자체 취업을 가질 수 있는데 필요한 당연수를 환자 공급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연수. 그래서 그렇게 영양소의 가치는요, 여러분들 질병에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하고요, 건강과 노화 방지 및 장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고 영양소를 만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메나테크를, 그러니까 왜 메나테크가 중요하냐? 건강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 자유는 행복의 90%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병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병이 계신 분들은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건강의 자유를 얻길 바랍니다. 경제적 자유를 메나테크를 통해서 얻게 되고요. 정말 시간적 자유를 정말 얻게 되고 정신 사회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병 관리를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38년 동안 진료하면서 최근에
질병관리에서 건강관리를 파라다임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세포를 건강하면 되겠다. 세포가 건강하려면요, 정말 24시간 혈액순환이면서 세포를 배양시키는 혈액량과 가지력이 유지돼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빨리빨리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나테크를 가지고 현용염소, 글루코염소를 가지고 세포 건강하게 하는 제가 이렇게 질병 관리에서 건강 관리를 하는 이런 파라다임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환자이지만 동시에 의사입니다. 본인이 여러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이지만은 다른 환자를 돕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실존 의사인 헌터 아담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영화로 나왔죠. 저도 마찬가지로 의사 역할, 제 역할은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꿔주고요. 부득이하게 육체적인 정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악순환을 차단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일단 의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고 치료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환자분 스스로 하고요. 또 환자분들이 좋아져서 메나테크 역할이 바로 환자분 자신도 의사가 돼서 건강정보를 주셔서 다른 환자분을 치유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정재환 대표님께서 정말 우리가 메나테크에서 우리나라를 처음 심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500명의 의사보다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큰 역할을 의사가 이제 자격증이 없지만은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나테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건강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의학의 4대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1대 혁명은 천연두를 제너가 면역 예방접종을 발견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페니실린, 항생제를 발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페니실린으로 인해서 폐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 세균 감염으로부터 막았다는 것. 그다음에 그리과 왁슨이 DNA 이론 정립됐다는 것. 저는 제 혁명이 맥 아넬 박사가 그리코론에서 발견했던 것이 정말 가장 큰 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코론에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코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주고 건강을 주고 기회를 주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